말했잖아. 좌우님이 지켜주신다고. 아사 무사해라. 그래서 아사를 지키러 이제 가는 거죠. 헬기에서 떨어져요. 요게 이제 접니다. 침착맨 등장.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아, 반응들이 올라오네요. 자, 침착맨이고요. 오늘 진짜 재밌는 만화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황천의 즈가인데요.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셨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장. 작품 내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죠. 가부짱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아, 닮았다고요? 아, 지금 뭐 닮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조 캐릭터거든요. 뒤에 있는 아구가 이렇게 있어요. 저거를 이제 다루는 녀석이에요. 그냥 노홍철임, 징그러움, 돈 벌기 힘들다. 깨물! 이렇게 조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너 채팅 해주세요. 굉장히 부정적인 채팅이 올라오면은 오늘은 제가 조사버릴 수 있다는 점, 매너 채팅을 바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크크크? 이 자식들이. 깨물! 이 자식들아. 이게 어떤 능력인지는 이따가 만화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만화를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만화하면 어디? 리디입니다. 리디에서 만화는 리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소개를 한번 딱 해드리고 오늘 1권부터 5권 감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인데요. 리디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만화 500종 최대 50% 할인. 다 아는 만화들이구만. 사카모토, 하이큐, 던전밥, 프리랜 뭐 이런 것들 대표 작품들 이게 있고요. 진격거도 있고 귀칼도 있고 뭐 명작부터 최신 인기작까지 있습니다. 만화 최대 500종 플러스니까 500종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대 50% 할인. 요거는 이제 다 50%가 아니에요.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만화도 존재한다는 점. 뭐 10%부터 20%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나오고요. 할인 작품 바로 보기 하면은 막 나와요. 여기 보면은 20%, 30%, 30%, 20%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거 50% 꽤 많죠? 인기 만화 최대 10권 무료. 요거는 이제 10권까지 무료인 만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카모토 1권 무료, 장송의 프리랜 1권 무료 뭐 이렇게 있어요. 1권 무료. 1권 무료들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황천의 쯔가이도 1권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리디 가시면은 1권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자, 리디 포인트 증정해드리고요. 리디 이벤트 작품을 1만원 이상 유료 결제한 분들께 리디 포인트 드리고요. 실시간 인기 만화 또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1위 뭡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이 나왔거든요. 황천의 쯔가이. 지금 화제작이죠. 그리고 장송의 프리랜. 뭐 요거는 이제 시즌이 계속 나올수록 붐업이 되는 느낌이고요. That's not. 이거는 뭐 완결된 지가 꽤 됐지만 아직까지도 특정 뭐 대사 같은 거는 회자가 되고 있죠. 인간은 재밌어 뭐 이런 것들. 지금 보면 30% 할인, 20% 할인, 30% 할인. 요거는 이제 세트로 구매하셨을 때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작 같은 것들도 할인율이 있다. 보면은 제가 엄선한 추천 만화 리스트 침착맨 추천관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500종 중에 황천의 쯔가이 골랐고요. 강영금 작가님 신작입니다.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 굉장히 명작이라고 하는데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이 높은 명성이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좀 설명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제 보다 보니까 일단 만화를 되게 깔끔하게 해요. 좀 약간 지저분한 스타일로 그리는 만화가들도 있고 깔끔하게 그린 사람이 있는데 깔끔한 계열이면서 복선이나 반전이나 이런 거를 잘 심어놔요. 이게 사실은 뭐 추리 만화 같은 거 볼 때 열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힌트를 안 주고 사실 얘가 범인이었지, 니네 못 맞췄지 빵점 이렇게 하는 추리 만화들이 있어요. 힌트 하나도 안 줘놓고. 힌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힌트를 주고 아 이걸 내가 놓쳤구나. 심지어 힌트도 살짝 보일랑말랑 하는 게 아니고 집중 표시 같은 거 좀 해주고 약간 주인공이 움찔 이런 것도 좀 넣어주고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검문을 자꾸 치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추리 만화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은 좀 다릅니다.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은 분명히 이 포인트에 힘을 줘요. 근데 다만 특유의 연출이나 장치 때문에 독자들이 그거를 놓쳐. 그렇기 때문에 그 반전이 크게 다가와요. 오픈북이었는데 못 맞췄네? 그러면은 오픈북이었을 때 딱 오는 그 임팩트가 훨씬 크거든요. 그런 것들 특징인 것 같다.
그래서 아라카와 히로무 작가님의 이 작품 재밌게 봤고, 황천의 쯔가 1권 무료에다가 30% 세트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화는 이렇게 제가 이제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허락을 특별히 받았어요. 저번에 주술회전 1권 같이 보기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도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1권 같이 보면서 황천의 쯔가의 세계관과 설정, 그리고 등장인물 소개, 독자로서 이런 부분들 좀 흥미롭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천의 쯔가이, 딱 봐도 주인공이죠. 황천의 쯔가이가 뭘까 하면서 캐릭터가 나오고요. 이제 애기가 울고 있어요. 뱃속에 한 명 더 있어요. 역시 쌍둥이였군. 곧 동이 틀 거야. 아직 낳으면 안 된다. 할머니 아직 낳지 말라니 말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삼파 할매가 동이 틀 때까지 애를 낳지 말고 버티라는 의미심장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츠가이를 통솔할 자가 될 거야. 이 쌍둥이 아이들이 츠가이를 통솔할 자가 될 거야. 근데 츠가이를 통솔하는 자가 될 거라는데 츠가이가 대체 뭔데? 그게 뭔데요?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 연출이 들어갑니다. 쌍둥이야? 그리고 버텨? 근데 약간 의미심장해. 못 버티면 뭔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안 해줘. 자, 말이 되든 안 되든 버텨.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도비라로 아사와 유로 하면서 딱 등장해. 그럼 뭐야? 딱 봐도 쌍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쌍둥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그리고 밤과 낮을 양분하는 아이가 태어나다니,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죠. 요게 장치야. 무슨 장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거는 흰색, 부정적인 거는 검은색을 매겨요. 그러니까 얘가 왠지 낮일 것 같고 얘가 밤일 것 같아. 그렇잖아. 이걸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거야. 작가는 설명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야. 그리고 앞에 보면은 하우돈이야. 하우돈 뭐야? 무섭잖아. 어둠이구나. 딱 봐도. 얘 뭔가 당당해. 빛이구나. 얘는 잘된 놈, 얘는 안 된 놈. 이거를 심어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가스라이팅이 들어갔어요. 이 작가님의 이 장치야. 이게 놀라운 점이야. 나도 이걸 두 번째 다시 보면서 여기서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악당처럼 그려놓고, 그리고 뭔가 실패한 것 같은 하우돈이 빌런이 되나? 이런 상상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만화를 들어가게 되죠. 시대는 옛날 일본 마을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을 양분하는 아이가 태어나고, 얘가 유르고 얘가 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나빠지겠어. 밭을 정리하자. 친구랑 얘기도 하고, 좌우님이 지켜주십니다. 뭐 하고,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야마 할머니 다녀왔었는데, 아까 그 삼파 할머니, 야마 할머니, 아사는 잘 있어? 오늘도 부지런히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 그래서 아사 뭐해? 아사는 지금 아사 직전이에요. 잘 있었어? 어서와 오라버니. 갇혀있죠? 그래서 이 책무를 수행 중이라고 하는데 뭔지 알 수 없어. 여기서 또 가스라이팅 들어갑니다. 검은색, 얘는 흰색, 어둠 속에 있죠? 그리고 얘는 뭔가 갇혀있으니까 밤에 태어나서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얘는 뭔가 이렇게 뭐 봉인을 해놓는구나. 그래서 책무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이 이미 들어갔어, 우리가. 얘는 완전 그 빌런같이 느껴지잖아. 아니면 뭔가 속박.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빠가 여동생을 좋아해요. 굉장히 아껴요. 이번엔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육포를 많이 만들어야 돼. 하기에 내려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오빠도 내려갈 거야? 하니까 안 가. 나는 네가 있으니까 안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처럼 우리를 두고 떠나지 않을 거야? 엄마 아빠가 야반 도주를 했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끈끈한 거야.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딱 이런 상태로 딱 가는 거야. 데라씨가 왔고요. 데라씨는 행상인이에요. 이 아저씨예요. 하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들을 이제 파는 거야. 장돌뱅이. 약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장돌뱅이는 다시 갑니다. 하계로. 그리고 여기 마을 어귀에 있는 좌우님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요거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거대한 사자상 입구에 2개 있죠? 그런 거예요. 나도 밖에 나가고 싶어. 친구가 막 이러죠. 그렇게 하계가 좋아할까? 그야 돈 벌러 나간 녀석들은 거의 안 돌아오잖아.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러겠어. 여기서 의미심장하죠. 좋은 곳이 아닐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죽었을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약간 이 작가님의 특징이야. 미묘하게 살짝 깔아줘. 긴장 상태를 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여기서 빵 때려. 다다다다다다 해서 용의 울음소리 아니야? 근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고고 이렇게 있는데 멋들어진 용의 방귀군. 저거 봐, 멋들어진 용의 방귀가 또 있네. 근데 갑자기 쫑! 이러더니 헬기가 나타나. 옛날 시대의 일본인데 헬기가 나타나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요즘에 유행하는 이세계물. 근데 갑자기 현대 군이 나타나서 아무렇지 않게 목을 베. 권총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데라 장돌뱅이도 노려지죠. 탕! 야마 할머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구먼. 결계가 깨진 모양이야. 모르겠지만 필시 유르가 목적이겠지. 유르를 숨겨야 해. 마을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어.
유르를 다 노리고 온 현대 군인들이야. 소년 발견 꼼짝 마라. 근데 얘는 사냥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항을 할 수 있죠. 픽픽 맞춰. 그래서 겨우겨우 무찔러가지고 좌우 있는 그 마을 어귀까지 왔어요. 본성과 연결된 비밀 통로를 통해서 마을을 중심부로 갈 수가 있는 거야. 말했잖아. 좌우님이 지켜주신다고. 아사 무사해라. 그래서 아사를 지키러 이제 가는 거죠. 헬기에서 떨어져요. 요게 이제 접니다. 침착맨 등장. 안녕하세요. 깨물 딱 하니까 여기가 싹 깨물 하면 다 잘려요. 그래서 막 다 죽어. 자 이제 올라오세요. 여기 다 제압했습니다. 지상부대 올라오세요. 근데 없어. 알고 보니까 장돌뱅이가 힘을 숨겼어. 그리고 전화기를 써. 하계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 아마도 아사가 왔을 거야. 잠깐만. 아사는 갇혀 있었을 텐데 아사가 어떻게 왔지? 여기서 또 이제 의문스러운 점. 바로 등장. 시원시원하죠? 속도가 시원시원해요. 호 그렇게 된 건가?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어때? 갑자기 평화로운 마을에 현대 군인이 헬기를 타고 와가지고 빌런들이 등장한 거 아니야. 아사가 이제 단단히 뭔가 뒤틀려 있구나.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지? 미래 세계에서 왔나?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사가 이제 애기인데 크니까 쾅 하면서 날려버려. 아사! 둘 다 쳐다봐. 네! 데리러 왔어. 그리고 오라버니 빼고 다 죽일 거야. 당황스럽죠 유르가. 그래서 활을 딱 쏘는데 팡! 얘가 이제 장풍을 날립니다. 아까 깨물깨물했던 여자애는 깨물깨물한 게 안 보였잖아.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거였어. 이게 컷신이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구나. 깨물깨물해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얘랑 이제 좀 대치를 하고 얘랑 이제 간격을 이제 벌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찾아가죠. 장돌뱅이 아저씨가 도착해서 유루를 데리고 달아나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옛날 JRPG 초반 도입부 같은 느낌이죠. 마을 사람들은 다 희생당하는데 어떤 로얄 블라드를 겨우 빼내가지고 도피하고 다시 복수를 하는데요. 나라가 망하는 뭐 그런 내용들 있죠. 하기에 숨는 거야. 발각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데려가. 이대로 산에 내려가자. 이제 헬기가 왔어. 아 어떡하지? 도망갈 수가 없는데. 자 안 되겠다. 너 좌우님을 써라. 목걸이를 줘요. 목걸이에다가 이거 끼우고 빡 쳐가지고 피를 내니까 반응을 합니다. 좌우님이. 빠지지지직 해서 뭐가 이제 올라와. 누구의 찌가이일까? 하면서 찌가이에 대한 말을 한번 해주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다루기 쉬워 보이는 걸 왼쪽,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죠 오른쪽.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을 하면서 등장하죠. 쯔가이라는 거는 일본어로 쌍이라는 뜻입니다. 한 쌍. 그러니까 이제 유령 요괴 뭐 이런 것들이 얘인데 이제 석상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야. 얘 소환수가 된 거지. 마을 어귀의 수호신이. 석상 컷신이기 때문에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약간의 그 작가의 장치가 있는데요. 쯔가이들이 이제 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쌍으로 다녀 다. 2인 1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러웠어. 왜 굳이 쯔가이로 만들까? 그냥 소환수물이면 소환수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왜 굳이 한 쌍씩 붙여놓지? 그러면 그릴 것도 많고 그리기도 힘들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쯔가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왜 2개씩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설명이 끝날 때쯤에 한번 제가 생각한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장치가 있는 게 얘도 이제 쯔가이 능력자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위턱 아래턱으로 2개가 있었던 거야. 쌍으로. 근데 우리는 요걸 하나로 인식을 하니까 쌍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쯔가이 일본어로 이제 쌍인데 그걸 떠올리지 못하는 거지. 요런 이제 약간 디테일적인 그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주인공한테 이제 붙고 유루 이게 너의 이제 쯔가이다. 얘는 이제 유루와 아사의 아빠인데 유루와 아사의 아빠는 반반씩 있죠.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얘네는 그 석상 상태로 주민들이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랑 이제 붙죠. 쯔가이 능력자. 연걸전으로 치면 화웅하고 붙는 거야. 굉장히 센 빌런하고. 근데 등장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얘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까 그 깨무리가 엄청나게 셌는데 얘를 발로 빵 차면서 포스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얘는 이제 실제로 싸움을 잘하니까 얘를 막 맞추고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되거든요. 왜냐면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유르를 데려오는 게 얘네 목적이었잖아. 근데 얘가 부상을 당하니까 알았다. 그럼 우리 딜을 하자. 마을 사람 더 이상 죽이지 마. 알았어. 그럼 내가 얘를 죽일 수 있는데 풀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그냥 흩어지는 걸로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애는 뭐야? 한데 가짜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던 애 있죠. 얘를 이제 가짜라고 그래. 실제로 아사는 10년 전에 부모님하고 함께 야반도주를 했어요. 아까 얘기 나왔었잖아. 부모님이 옛날에 야반도주를 했으니까 우리 둘이 서로 잘해야 돼.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둘만 야반도주를 한 게 아니고 아사도 데리고 간 거야. 얘만 놓고 간 거였어. 유르만. 마을 사람들은 유르가 이제 떠날까봐 가짜 여동생을 만들었어요. 유르가 아사를 너무 챙기니까 여기다 다시 만들어 놓으면은 마을을 안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자, 그래서 만들어진 여동생이 아사야.
근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 하우돈을 믿어야 될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아사를 믿어야 될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일단 헤어지자. 오라버니가 살아있었어 하면서 막 울고,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가짜 아사도 뭔가 생각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할매는 살아있었고요. 할매가 결계를 다시 복구하고요. 알고 보니까 옛날 일본이 아니었어. 이 현대 시대인데 이 마을만 할매가 결계를 쳐가지고 현대인들이 못 찾아오는 거야, 여기를. 결계로 안 보이는 거야, 들어가고 싶어도. 이 장돌뱅이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여기를 들어가려면 순서가 있어요.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돌아서 어디를 3번 돌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결계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장돌뱅이는 알고 있었던 거고 일반 사람들은 못 가. 근데 유르와 아사의 엄마가 하계인이었는데 진짜 우연찮게 그 루트를 성공해가지고 들어가 버린 거야, 마을로. 그래서 아빠를 만나가지고 유르와 아사를 낳은 거지. 이 결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온 거야? 하우돈과 깨무리는. 그게 여기에 연출이 나옵니다. 여기 빵 하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결계를 깨는 내용이에요. 쩡 하면서. 그래서 얘의 목적은 뭐냐, 가짜 아사가 등장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학살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으니까 아사랑 같이 도망을 갔던 부모님을 찾자.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모님 말을 좀 들어보자. 하우돈 아사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부모님의 위치는 어디서 알아? 하우돈 아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우돈 아사를 잡으러 가요. 그래서 하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와주는 조수예요, 조수. 데라시의 조수. 츠가의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어. 그 마을을 습격한 애들은 누굴까? 근데 카게모리 가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 사람은 이제 카게모리 진인데 이 사람도 츠가의 능력자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좀 우울해하죠. 혼란스러우니까. 별개로 누가 도망가, 어떤 여자가. 빨리 다쳐라. 쾅! 암살범이 왔어요. 히!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안 가면 죽일 수가 없는걸. 오지마, 오면 안 돼! 그 이상 다가오면 이쪽 영역이거든. 이건 좀 약간 일본스러워. 초롱 아구가 있었어요, 여기. 여보세요, 아오이씨, 그 스토커 말인데 얘기 잘 끝났어요. 다시는 당신에게 접근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가게 출근하셔도 됩니다. 카게모리 진의 쯔가이의 능력은 아구를 다룬다. 그리고 이 아구가 쑥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도 가끔씩 보기도 해. 마치 우리가 귀신을 가끔씩 보는 사례들 있잖아. 이런 거를 좀 나타낸 것 같아. 쉿! 이러고 이제 가. 카게모리 집안도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요. 대체 우리 남매가 뭔데 그래? 왜 자꾸 우리 남매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설명을 하죠. 동쪽 마을에서 밤과 낮이 동일한 날에 일출을 기점으로 태어난 남녀 쌍둥이.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야마 할매가 절대 참어! 애기가 절대 태어나지 않게 참아. 동이 틀 때 나. 이게 일출을 기점으로 팡! 맞춰서 나야 되는데 맞춰서 난지 안 난지를 표현하지 않았어. 여기서 뭔가 어그러졌나? 아니면 제대로 태어난 건가? 이걸 잘 몰라. 여기 좀 상상의 여지가 있고요. 그들이 태어난 시대에는 세상이 분열한다. 왜냐하면 엄청난 힘을 가진 녀석들이 태어나니까. 아까 막 쯔가이를 통솔할 녀석들이 나올 거야 이러잖아. 처음엔 쯔가이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쯔가이가 뭔지 알죠. 아부짱이라고 아까 이제 깨물깨물 하는데 걔를 일부러 능력치를 한 쌍처럼 안 보이게 한 것 같아. 쯔가이를 계속 떠올리지 못하게끔. 그래서 요 쯔가이랑 그 깨물깨물하고 연상을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쯔가이를 통솔한다를 처음부터 쌍으로 나타나면 아, 얘네를 통솔하는 녀석이구나 떠올릴 텐데 조금이라도 늦춘 거죠. 우리가 아는 한 그대와 여동생을 제외하고 마지막에 태어난 쌍둥이, 이 힘을 가진 쌍둥이는 400년 전에 태어났어. 이 동쪽 마을이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히가시무라라고 그래요. 히가시무라에서만 나오는 특산품 같아. 그래서 그 히가시무라에서 밤과 낮을 양분하는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때 400년 전인데 이때는 동과 서로 나눴다니까 세키가하라 전투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동군 서군 싸웠던 그때도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났다는 거지. 이 설정에 의하면은 이 쌍둥이들이 엄청난 힘으로 싸웠던 것 같아. 그리고 옛날에는 더 뭐 싸웠던 적이 있고 더 싸웠던 적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저주받은 아이인 거야? 근데 아니, 저주받은 게 아니고 힘이 센 건데 그걸 이용하려는 애들이 그걸 가지려고 싸운 거야. 자,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강제로 풀어버릴 수 있는 해의 능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강제로 닫아버리는 봉의 능력. 아사 있죠, 하우돈. 하우돈은 아까 이렇게 팡 하면서 다 날렸잖아. 걔는 해의 능력자야. 그래가지고 다 풀어버릴 수 있어. 예를 들면 쯔가이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도 풀어버릴 수 있고 인간도 그냥 분해해버릴 수 있어. 이것도 해니까.
그리고 결계 같은 것도 분해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풀어버려요. 그래서 아까 그 결계에 숨어있던 히가시무라 마을을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하우돈 아사의 능력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르는 봉이 되겠죠. 봉인을 하는 능력, 가둬버리거나 감싸버리거나 여러 가지 그 문장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능력인 거고, 이 강한 능력을 탐내기 때문에 쌍둥이들을 노리는 거고. 아무튼 이제 찾으러 가기 시작하는데, 북적거리는 곳에서 여동생 한 명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자칭 아사를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어. 그래서 아사를 찾아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할 거야. 아사의 냄새를 얘네가 맡을 수 있잖아요. 커신들이니까. 그래서 아사의 냄새를 맡아서 우리 쪽에서 먼저 쳐들어가자 이거야. 이거는 이제 쯔가인데 이런 식으로 전투형이 아닌 애들도 있다. 이걸 좀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핑 벗겨지죠. 분해를 했죠. 해의 능력. 카게모리 가에서 얘는 이제 살고 있고, 아까 그 아구 능력자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저분해진 거는 아구 찌가가 이제 먹어주고요. 얘는 이제 쌍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먹는 아구가 있고 뱉는 아구가 있어요. 애기 아구. 그래서 약간 포탈이야. 얘는 들어가는 거 나가는 게 따로 있는 약간 포탈의 능력자야. 강도 이제 잡아먹었었잖아요. 강도가 들고 있어 칼 줘가지고 이제 식칼 깎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이제 수염 깎았고요. 찾으러 갑니다. 냄새를 맡고. 카게모리 가의 애들을 모여있는 걸 이제 찾았어요. 드디어 아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습격하려고 딱 이제 얘는 사냥꾼이니까 습격하려고 하는데, 잠깐 유루, 이 피냄새는 오래됐다. 그 녀석은 초롱아구의 능력으로 유혹한 거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 초롱아구의 능력을 반전으로 하려고 요게 등장한 거지. 처리했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얘의 능력을 보여주고, 아구가 딱 등장하면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아, 속았구나가 딱 떠오르죠. 근데 요거를 심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구가 등장하면서 내 능력은 아구고 이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약간 짜치게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 보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 아, 내가 또 속았어. 앞에 오픈북 보여줬는데 나도 속았네? 그러니까 얘네가 함정을 판 거였어. 처음 뵙겠습니다. 카게모리 진입니다. 제 쯔가이는 청소부입니다. 다음 건에 계속 호로로로롱 하면서 이제 딱 하는 거죠. 이 장치들이 군더더기가 없다. 그래서 요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쯔가이 능력자들도 사실은 조합이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삼국지 11에서 제갈량 신산, 마속, 백출, 방통, 연환 해가지고 코스트 1로 무조건 필중으로 해가지고 스플래시로 계속 공격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사가 모든 계약을 해지시켜. 그래서 모든 쯔가이 능력자들이 모였을 때 빵 터트려가지고 계약을 다 무효로 만들고, 얘네가 FA로 딱 풀리거든? 야생 쯔가이가 돼. 쯔가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서 다닌 애가 아니야. 무계약인 애들이 있어. FA 쯔가이들이 있어. 완전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는 검은 수염 같은 놈이 있어. 걔가 계약을 동시에 다 맺어버려. 원래는 이제 쯔가이를 보유할 수 있는 거에 제약은 없어, 원칙적으로. 근데 쯔가이들도 다 성격이 있어가지고 여러 쯔가이랑 있으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같이 안 있으려고 하고 막 내분 일어나고 막 주인 공격하기도 그래. 원칙적으로는 쯔가이를 많이 보유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보유하면 불화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쯔가이를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그 능력자는 서로 친해지게 하는 쯔가이가 있어가지고 쯔가이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는 능력자야. 그래서 앞에 해의 능력으로 쯔가이들을 FA로 만든 다음에 쯔가이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자기가 다 보유하고 모은 다음에 거기에 또 능력자가 한 명 더 있어. 뭐냐면은 쯔가이들한테 데이터를 뽑아내는 능력. 다 모은 쯔가이한테 딱 스캔을 해가지고 정보를 쭉 뽑아내가지고 정보력이 엄청나게 많아. 3명의 조합이 완전 시너지가 미쳤어. 그래서 그 카게모리 가문의 어떤 시너지 같은 것도 나중에 나오고요. 원래 좌우님은 아까도 그 설명이 살짝 나왔는데 해와 봉이라는 쌍둥이 능력 있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 능력이 엄청나게 강력한데 히가시무라에 있는 좌우님이 그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어. 카운터를 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봉을 카운터 칠 수 있고 하나는 해를 카운터 칠 수 있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주인이 돼야 돼.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 제3자가 쯔가이를 다뤄야지 쌍둥이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 생각했거든. 이렇게 강한 쯔가이 능력자를 서로 갖겠다고 하는데 갖는다고 얘가 컨트롤이 돼?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한 애를 분해시키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아. 좌우님이 그런 능력을 카운터를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의 능력이 안 통하는 녀석이야. 총기함을 컨트롤하려면 총기함 열쇠를 쥐고 있어야 되는데 총기함도 있고 총기함 열쇠도 있어. 그러니까 얘를 막을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야. 원칙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힘인데 얘를 유일하게 카운터 칠 수 있는 힘까지 갖게 됐어.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근데 아직 그 유르라는 애는 자기의 능력을 아직 개방을 못했어. 근데 아사라는 애는 해의 능력을 개방했어. 왜 어떻게 개방했냐? 얘가 계속 습격을 당했던 거야. 누구한테? 알고 보니까 히가시무라 인간들한테 습격을 당했어. 그 아무것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고? 되게 순박한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 쌍둥이가 태어나기를 고대했잖아. 이 마을은 이 쌍둥이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을이야. 그래서 야마 할멈은 그런 야망이 있었어. 그래서 태어났을 때 참어! 버텨! 계속 한 거야. 이 힘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이 쌍둥이를 죽여야 돼. 쌍둥이를 죽이면 황천으로 가. 황천으로 가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 비로소 능력이 각성이 돼요. 그래서 자꾸 죽이려고 그래. 아사가 계속 습격당하는 걸 피해서 하다가 그래서 부모님이 데리고 간 거야. 그 마을에서 탈출한 거야. 죽이려고 이제 슬슬 움직임이 보이니까. 근데 유르를 사정상 못 데리고 왔어. 그래서 유르는 남겨놨고 아사만 데리고 갔어.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아사는 놓쳤지만 유르라도 안 도망가게 잘 간수하자. 유르를 어떻게 간수하지? 가짜 아사를 만들어서 여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남겨두자.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5권까지 제가 스포를 합니다. 1권부터 5권까지 감상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아사는 아사대로 계속 히가시무라 사람들한테 계속 습격을 당해. 유르는 유르대로 어떻게 된다?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걔 사냥꾼이잖아. 산에 사냥을 하러 다니면 계속 산적이 습격을 해. 제가 말했죠. 산적이 이렇게 무섭다고. 혼자 있을 때 으슥한데 슬쩍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해요. 산적이. 근데 유르는 강하니까 그 산적들을 다 제껴. 지금 생각해보면 유르가 생각해보니까 복장이 좀 약간 쎄했어. 왜냐하면은 속옷에 순도시를 안 입고 있고 하계에 있는 빤스를 입고 있네? 그럼 하계에서 온 거네? 근데 히가시무라의 산적들은 하계에 살고 있어. 그래서 히가시무라 사람들이 아사도 공격하고 유르도 공격했던 거야. 죽여가지고 각성시키려고. 마을 사람들은 급하지. 왜냐하면 아사를 놓쳤는데 얘가 각성해서 오면 우리가 막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유르를 빨리 각성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산적을 보내가지고 유르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처음에는 가부랑 하우도 나사가 등장해가지고 막 마을 사람들 막 깨물깨물해서 죽이니까 너무 빌런 같아 했는데 반전이 있었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유르 오빠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한 거야. 아사를 지켜주는 게 카게모리 집안이야. 카게모리 집안은 히가시무라 출신인데 약간 반개야. 그래서 이거를 좀 막으려고 그래. 근데 그런 상황인데 카게모리 사람들도 마냥 착한 건 아닌 것 같아. 얘네들이 약간 거의 사실상 야쿠자야. 얘네도 뭔가 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나와. 누가 선이지? 누굴 믿어야 되지? 실제로 우리는 유르처럼 헷갈려. 아사는 일단 자기를 지켜주니까 카게모리 집안 사람들을 신용을 하는데 얘네도 움직이는 게 좀 이상해. 그 힘을 노리는 것 같아. 요즘 세상에 세상을 지배하고 싶다고 이거 막아야 되라고 하지만 얘네도 그 힘을 원하는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자기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랑 도망갔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 어디 갔어? 하니까 엄마 아빠는 엄마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데 그 오키나와를 보러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도착했는데 그 사람만 사라졌대.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빠를 일단 찾아야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카게모리 가문의 자식이 남자가 3명이 있는데 다 능력자야. 근데 그 중에 둘째인 애의 외삼촌이 신고라고 있는데 걔네 가문이 또 따로 있어요. 얘네도 힘을 노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칼잡이 찌가이를 사용하는 애가 있어. 칼인데 눈깔이 다 달려가지고 쌍수를 쓰는데 얘네 찌가이야. 공간을 잘라가지고 바꾸고 막 그럴 수 있어. 잘라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그 칼로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좌우님들이 딱 봤을 때 칼제비한테 냄새가 난대. 엄마 아빠의 냄새가 난대. 비행기에서 사라졌다는 거 보니까 그 샴블즈로 납치를 해간 것 같아. 5권까지가 요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약간 세팅 같아. 애니메이션판으로는 지금 5화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한 1권에서 2권 초반 내용이라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카게모리와 히가시무라의 이제 싸움인데 유르는 그 카게모리 가문이 히가시무라 사람들을 막 죽였기 때문에 일단 판단이 안 되니까 따로 놀기로 하고 아사랑 유르는 이제 일단은 따로 놀거든. 그 과정에서 막 데라 씨의 이복 동생도 만나고 그 데라 씨가 테데라 가문인데 테데라 가문의 또 내용도 나와. 이거는 뭐 사실 얘기해서 막 급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은 낮과 밤 봄과 해 두 가지로 이렇게 자꾸 나뉘잖아요. 그게 캐릭터가 뻔한 캐릭터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르가 흰색인데 밤의 쌍둥이야. 그리고 검은색인 아사는 어둠을 얘기할 것 같은데 낮이야. 왜냐하면 사냥꾼이라서 밤에 활동하고 밤에 싸우는 걸 좋아하고 봉인해. 아사는 방출하죠.
유르는 굉장히 다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에는 굉장히 그 사냥꾼으로서 살아서 살수의 마음이 있어요. 상황 봐서 죽여야겠다고 하면 죽여버려. 무서운 기질이 있어. 근데 아사는 겉으로 보면은 되게 무섭게 생겼죠. 하우돈. 근데 그 속은 되게 여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카게모리 가문과 히가시무라도 그렇듯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전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만화 자체가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잘해요. 자세히 보면은 작가는 설명하지 않는데 분위기상으로 그냥 지레짐작하고 넘어가게 만들어서 네가 잘못 이해한 거야 라고 해서 뒤통수를 계속 때리거든요. 그러면서 반전을 만들어.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또 발견한 게 아사는 눈빛으로 처음에 딱 압도하잖아. 하우돈 아사가. 옛날 그 팝스타 어셔. 눈빛으로 그 분위기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약간 거기서 따온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전반적으로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 자연스러운 이 반전들,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봤을 때는 히가시무라가 이제 동쪽에 있는 마을이잖아. 그러면 이제 서쪽에 있는 마을이 나와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마을이 나와. 북쪽에 있는 마을이 나와.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그 네라가 분명히 그 타데라 가문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뭐 남쪽 마을에 뭐고 해가지고 마을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부짱은 분명히 한번 뭐가 있을 것 같아. 얘를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쭉 봤는데 가부짱에 대한 스토리가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나올 법해. 캐릭터를 공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을 거야. 왜냐면 아사를 굉장히 아껴요. 측은하게 바라보고 뭔가 스토리가 있겠죠. 그리고 요 만화의 특징이 누가 죽을지 몰라. 안 중요한 조연도 끝까지 살아있어서 계속 옆에서 말 한마디씩 얻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조금 이제 중요해지는데 바로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막 습격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미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산 아줌마는 계속 나와서 말을 해. 약간 그런 것도 작가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드러나서 재밌다. 좌우님이 뭔가처럼 등장하는데 힘 자체는 그렇게 안 센 것 같거든. 결국은 그냥 열쇠 역할을 하는 애 같아. 열쇠이기 때문에 독특한 애지 힘 자체는 그렇게 세진 않아. 내가 5권까지 봤을 때는 그 칼제비가 세요. 근데 걔네는 이제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열쇠. 얘네를 컨트롤할 수 있다. 뒤에 뭐 점점 등장하겠죠? 토끼한테도 젖어지는 놈이. 무거운 거북이 개쎄 보임. 아, 보신 분들이 있네. 근데 이제 문제가 쌍둥이가 죽어도 각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대. 사례를 보면은 아사가 죽었는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각성한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아니면 그냥 죽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 근데 아사는 그냥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태어난 이유는 오빠를 지켜주려고. 자기가 그냥 여기서 그냥 떠나버리면 오빠가 혼자 남아가지고 고통받을 것 같아서 자기가 이 각성한 능력으로 오빠를 지켜주려고 다시 태어나거든. 무조건 죽는다고 각성에 성공한다는 게 아닌 게, 당사자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는 걸 선택하면은 각성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400년 전에 쌍둥이 둘 중에 하나는 각성을 실제로 못했대. 가짜가 그거임? 나중에 나오는데요. 가짜 아사는 마을에 있는 유르 친구로 나오는 단지라고 있거든. 내가 설명을 그냥 생략했는데 여기까지. 장치로 그냥 하고 넘어갈 것들이 일반 만화에서는 하나씩 더 보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정에. 일반 만화 같으면은 가짜 아사였다 끝 이럴 텐데, 가짜 아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한 줄 두 줄씩 더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계속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리디에서 한번 보시고요. 사실 스포를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알고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5권까지 내용이었고, 애니메이션 전개상 거의 만화책의 1권 분량인데 만화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재밌게 봤다 하면은 만화로 가셔서 보셔도 돼요. 요 만화는 특히나 시원시원하게 넘어가가지고 만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황천의 쯔가이 기대작이고 인기 많고 지금 실시간 1위 하는 작품인데 궁금하다 하면은 만화책으로 보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 리디에서 1권이 무료고요. 30% 세트 할인을 합니다. 세트로 한꺼번에 사시면은 30%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리디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쯔가이뿐만 아니라 5월 한정 이벤트로 만화 500종 최대 50% 할인 중이니까 황천의 쯔가이 보신 김에 대충 둘러보시면은 1권짜리 무료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온라인 서점원 느낌으로 이거저거 그냥 최대 10권까지 무료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500종 너무 많아서 더 고민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침착맨 추천작 보러 가기 하면 되거든요. 엄선한 리스트가 있는데 보면은 좀 쾌쾌한 냄새가 나요. 각오하고 보세요.
리디와 침착맨이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한 추천작이고요. 기생수. 약간 냄새가 나요. 쾌쾌한 냄새가. 데스노트, 드래곤볼, H2, 터치, 미스터 초밥왕, 킹덤, 도박묵시록 카이지, 은과 금, 구루구루, 무한의 주인, 유리가면, 크로마틱 고교, 소녀탄전 긴제. 내 세대면은 대충 다 봤을 텐데 안 보신 분들은 볼만한 마스터피스들이 많아요. 구루구루 같은 경우는 북북노인 나오니까 한번 보실만 하고요. 무한의 주인 같은 경우 굉장히 독특해요. 요거는 취향 맞으면 재밌고, 킹덤 같은 경우는 후회 안 합니다. 자, 리디에만 공개되어 있으니까 저랑 코드가 좀 맞다 하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고르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만화는 리디, 황천의 쯔가이 리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해달라고? 게임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황천의 쯔가이 재밌게 보신 분들은 리디 가셔가지고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기대작이니까 여러 방면으로 좀 한 번씩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그래서 쯔가이로 왜 굳이 두 개로 나눴을까 하면은 약간 그런 양면성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사람은 뭐든 다 쌍으로 있다. 개인으로 보든 집단이든 뭐든 현상이든 단편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선이고 악이고를 나눌 수 없는 굉장히 그 복합적인 것들을 표현하려고 쯔가이라는 설정을 넣은 게 아닐까? 5권 이후로 봐야 되겠지만은 쯔가이로 굳이 만들어가지고 컷신도 더 많이 그리고 손도 많이 가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에서 있는 것 같다.